이미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들어갔습니까? 네. 어디 보면 되죠? 이쪽 화면 보시면 안녕하세요. 최규문입니다. 알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동안에 제가 벌써 한 6년 다 됐네요. 2010년에 그 페이스북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페이스북 소개를 처음 했던 그 공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뒤로도 이제 페이스북 비즈니스 그리고 페이스북 100만 방문자와 소통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기라는 책을 낸 이래로 올해 3월 그리고 개정판을 올해 10월 달에 낸 책이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페이스북 마케팅 앞에 부제가 붙어 있죠. 100만 방문자와 소통하는 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쪽 분야에서 한 4, 5년 넘게 계속 좀 함께 공부하고 가르치고 나눠주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는 게 저는 처음이에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모니터 보면서 이러저러한 걸 이렇게 설명드린 적도 몇 차례 있긴 한데 사실 라이브로 이런 걸 하는 게 처음이라서 익숙치는 않습니다. 일단은 좀 버벅대고 좀 뭔 소리 하나 싶을지라도 좀 이렇게 봐주시고요.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제 좀 더 즐겁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방송하고 있는 데는요, 그 성신여대 근처예요. 7번 출구로 나오면 그 주택가처럼 되어 있는 집 한 군데 화방넷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 화방넷 지금 멤버 혹은 팬분들이 보실 때는 그렇게 낯설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그 화가분들께서 강의할 때 함께 했던 그 방송들이 많이 있었을 터이니까 아마 익숙한 분들은 익숙한 거고요. 제가 여기 와서 방송을 하게 된 거는 여기 화방넷 사장님께서 한 3, 4년 전에 제가 페이스북 강의하는데 오셔가지고 그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강의를 좀 들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거 좀 써먹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판단을 하시고 실제로 잘 써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 화방넷 그러면 이쪽 그 페이스북 쪽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잘 좀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성공 사례여서 겸사겸사 제가 이제 그 덕을 좀 보려고 이쪽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 그 라이브 방송을 그 새로운 서비스로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요새 보면 심심치 않게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침이나 뭐 저녁이나 점심이나 할 것 없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쭉 5년 넘게 강의를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할 게 많냐. 또 어떤 분들은 그거 그렇게 굳이 공부까지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왜? 작원하면 바뀌어요. 작원하면 기능이 새로 생기고 책을 내기가 무섭게 또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이게 환장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첫 책을 쓴 게 3월 15일쯤에 발간이 됐던 책인데 10월이 가기 전에 개정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거죠. 이유가 그거예요. 써서 출판을 하기가 무섭게 인터페이스가 또 바뀌어 있어요. 특히 많이 바뀌는 영역이 광고 분야예요. 광고는 지금도 페이스북이 뭐 구글이나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이버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조금이라도 고객들한테 혹은 이게 광고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 광고주들한테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계속 집어넣거든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새로 나온 기능이 뭐냐면 매장 방문 광고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매장 방문. 솔직히 매장 방문이 뭐냐 그래서 계속 들어가 봤더니
주로 이제 한 군데서 딱 붙박이로 가게 하시는 분들 말고 체인점 운영하는 분들 있죠. 네. 그래서 여기도 지점이 있고 저기도 지점이 있고 그런 분들한테 아예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을 여러 군데를 함께 동시에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광고를 뿌리는 그런 광고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시거나 여러 군데 지점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프라인 매장 방문 광고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일종의 광고 상품인데요.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거의 매주 바뀔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공부를 안 하면 실제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슨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지 저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예요. 특히 이제 페이지 운영하시나요, 회장님? 저요? 아, 여기 지금 같이 지금 옆에 계신, 예, 네. 여기 나오진 않고 있지만, 네. 예, 이쁜 우리 아가씨가 한 분 계십니다. 여기 저 방송을 도와주면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겠다고 그랬어요. 네네.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이 공혜진이요. 공효진이 아니라 공혜진입니다. 네. 우리 혜진님하고 앞으로 좀 즐겁게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페이지에 네네. 지지난주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쯤에 샵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네네네. 혹시 보셨어요? 네.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렇게 뭐 우리 화방네처럼 굉장히 그 품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여서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하는 정도의 규모라면 또 다르겠지만 일반 그 농산물 같은 거 1년에 뭐 수확해봐야 한두 가지 품목밖에 안 나는 그런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쓰기엔 딱 좋거든요. 맞아요.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네네. 우리 상품 이거 해가지고 딱 등록해놓으면 바로 실제로 구매까지 가능하잖아요. 지금 딱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 결제가 아직은 연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페이팔이나 이런 게 통하는 데들은 어느 정도로 지금 결제가 자유롭게 되냐면 페이스북의 그 그룹에도 판매 그룹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카테고리를 판매 그룹을 하면 상품을 딱 이미지하고 그 타이틀하고 올리고 그거를 바로 그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 간에 메시지 교환을 가능하도록 해줘요. 네. 그래서 메시지가 바로 보내주면 판매자가 거기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게 이게 메시지 받은 이 사람이 주문하는 사람이 주문하고 싶으면 보낼게요. 입금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입금 올라냐면 메신저로 해요 그냥. 메신저로 송금해버려요. 그러면 그 송금 확인되면 이렇게 쏴주는 그런 방식으로까지 가 있거든요. 그 기능이 일정하게 이제 페이지까지 넘어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페이스북의 프로필 계정뿐만 아니라 네. 페이지, 그룹 여기에 계속적으로 이 세일즈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그거와 더불어서 광고까지도 계속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첫 시간이니까 굳이 아주 디테일한 어떤 팁이나 세부적인 걸 다루기보다는 도대체 페이스북이라는 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그래서 누가 왜 뭣담시 뭘 좀 공부를 하면 좋은가 그런 주제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1시간은 안 넘길게요. 가능하면 제가 알아서 끌어주세요. 더 이상 하면 저도 목이 아프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이 책 올해 냈던 100만 방문자와 소통하는 페이스북 마케팅 이 책을 좀 중심으로 어떤 취지로 내용들이 적혀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페이스북을 비즈니스나 마케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법들 혹은 기능들 이거를 좀 가볍게 이야기하듯이 풀어나가는 식으로 좀 가겠습니다. 혹시 이제 방송 듣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거는 지금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저는 급하게 지금 이걸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따로 이 공부방을 하나 그룹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질문을 좀 주시면 적절하게 나중에 답변 드릴 수 있는 방법들로 비밀 그룹을 만들든 비공개 그룹을 만들든 해가지고 여러분과 따로 만나는 어떤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은 그냥 다 공개해도 괜찮은 정도의 내용으로 너무 디테일하지 않은 정도로 해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 책을 좀 교재 삼아서 훑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책은 와보니까 허방넷이 책도 판매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앞으로 따로 판매 코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혹시라도 좀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그냥 원클릭으로 바로 이쪽에서 주문해 주시면
그냥 바로 배송 여기서 해주시겠답니다. 저는 굉장히 기뻐요. 제가 굳이 안 팔고 굳이 발송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자, 혜인 씨 한번 네. 지금 페이스북 어느 정도 하세요? 저요? 네. 저는 아직 한참 멀었죠.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페이스북 개인적으로 처음 시작한 거는 네. 20살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살입니까? 이거 비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한 4, 5년은 했을 것 아,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제일 재밌었던 거나 이거 써보니까 이게 좋더라 싶은 거 뭐 있었어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건 내가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좀 쓰면 좋겠다 싶은 그런. 저는 일단 제일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라이브 방송 그 기능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방송에 좀 약간 이게 지금 선호가 좀 있으신 모양이니? 네. 그렇죠. 네. 그게 아무래도 요새 뭐 아프리카 TV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서도 지금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꼭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그냥 내 친구들과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페이스북의 라이브 네. 방송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예전에 페이스북 스트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초창기부터 또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이제 개인들한테 전면적으로 이걸 허용해 준 게 아니고 네. 뭐 셀럽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연예인급이나 네. 스포츠 스타 네. 이런 아니면 이제 미디어 정도의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약간 제한적으로 그걸 쓸 수 있도록 해줬었거든요. 그게 이제 전면적으로 풀린 게 이제 올해 초부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시간도 몇 분씩밖에 안 주다가 지금은 거의 한 4시간? 예, 4시간까지 그 라이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주구장창 떠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돈 안 냅니다. 그게 진짜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돈 안 내요. 네. 내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쉽게 얘기하면 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딱 이렇게 그 거치대에 장착해놓고 그냥 내리 떠들면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면 외국 분들도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영어로 댓글 다시고 그런 분들도 같이 즐겁게 하면 좋지만 제가 영어 부족해가지고 그럴 때는 네. send me email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이 책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페이스북에 관해서 쓴 책 중에서 4번째로 낸 책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페이스북에 관해서 더 이상 책을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왜요?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나마 이제 처음에 페이스북을 소개하는 그 개요, 예를 들면 개론서, 페이스북 도대체 뭐냐,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이 개론서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그걸 페이스북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그런 비즈니스 용도로 이걸 쓴다는 얘기냐 하는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비즈니스로 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갖춰야 되는 게 페이지예요. 페이스북의 홈페이지. 그건 이제 줄여서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부르는데, 그 페이지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말로 다 설명 못하기 때문에 거의 그때 한 350페이지가 넘을 거야. 페이지를 갖고 쓸 수 있는 기능들만 다 묶어놓은 자습서예요. 그것도 지금은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책도 지금 절판됐거든요. 오히려 그 책이 더 유명합니다. 그 책이 전국적으로 한 10,000권 가까이 팔렸었어요. 정말요? 예. 와. 아니 그게 그 정도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페이스북 그 사용자가 월간 기준으로 1,50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페이스북 광고하려고 타겟팅을 좀 해볼 수 있는데 타겟팅의 행동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행동 조건에 그 디지털 행동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라는 있어요. 관리자라는 그 옵션이 있어요. 그걸 딱 체크하면요.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1,500만 중에서. 1,500만 중에서 한 500만 나오죠. 그렇게까지는 안 쓰죠. 그래요? 네. 이 페이스북에 페이지 관리자로 옵션을 줘서 딱 하면 그 예상 인원이 나오는데 한 120만 명 정도 나와요. 그렇게 좀 거의 한 1%, 1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쓴다는 얘기는 페이스북을 그냥 개인들 간에 친구들 간에 소통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이지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이름으로 네. 쓰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 있으면 상품명을 써도 되고 회사명을 써도 되고 단체명 써도 되고 협회명 써도 되고 심지어는 뭐 오늘 뭐 먹지? 뭐, 맞아요, 맞아요. 열정에 기름 붓기? 맞아요, 이런 것들은 아예 그 용어 단어의 나열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님께서 뭐 드디어 뭐 애인을 이루셨습니다. 아, 뭐 맞아요. 이런 것도 봤어요. 있어요. 그럼 그 앞에 님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거. 맞아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 페이스북에서 페이지라는 거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사물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전에 페이스북이 어떤 짓을 했었냐면 2014년인가 13년인가 그 위키피디아 있잖아요. 네. 위키피디아. 그 전 세계인이 함께 만드는 그 공동의 백과사전. 네. 그 백과사전에 그 표제어라고 그래요. 그 등록되어 있는 단어들. 그게 그 당시에 한 400만에서 한 600만 개 정도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한꺼번에 다 페이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키워드로 되어 있는 표제어들을 갖다가 몽땅 끌고 와가지고 각각의 표제어마다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줬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개념어, 단어 각각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 개념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그 키워드나 표제어들뿐만 아니라 장소 있죠. 네. 여러분 혹시 그 스마트폰 갖고 계시면 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페이스북 앱을 이렇게 띄워서 네. 그 글 작성창이 있죠. 뉴스피드세요? 예, 뉴스피드는 이제 내가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내가 보려고 하는 글들이고 네네. 여기 보시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이 글 작성창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상태 있고 사진 있고 뭐 이벤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보통 상태가 이제 이게 원래 그 미국식 그 단어로 가서 보면요. 네. 그 이게 뭐라고 썼냐면 그 상태 업데이트라고 해요. 스테이트 업데이트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다. 뭘 하다가 뭘 지금 딴 짓을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실시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이런 거를 표시하는 곳이 이제 상태거든요. 이거 눌러보시면 글 작성창이 뜨면서 보이시나요? 네. 사진이나 동영상 올릴 수 있고 방송하게 할 수 있고 이게 그만큼 중요도 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계시나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그거 보시면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체크인. 네, 물방울 피는 체크인 있죠. 네. 이 체크인이 뭐냐면 내가 현재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라고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를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번 체크인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럼 여기 현재 얘가 이 스마트폰이 그 탐지해내는 그 GPS 위치 정보 네네. 그걸 기준으로 여기에 가장 근거리에 있는 그 이 체크인 그 기존 리스트들이 떠요. 네. 제일 먼저 뭐 뜨세요? 저는 성신여대 CGV 뜨는데 전 성신여자대학교. 그렇죠. 네. 이건 사람마다 좀 달라요. 네,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좀 관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뜰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화강내시잖아요. 네. 있어요 없어요? 거기 리스트에? 없어요. 없으면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해요? 거기 맨 위에 위치 추가라고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시면 쓰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뭐 정보 수정 제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위치 추가 이렇게 누르시면 네. 여기 체크인 할 때 여기 장소 검색을 먼저 해봐요. 네. 여기에 지금 리스트에는 없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옵니다. 화방넷 나오죠. 네. 나오면은 따로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만약 이 화방넷이 우리가 하는 그 화방넷이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추가. 새 장소 추가라고 돼 있죠. 네. 새 장소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여기 내가 현재 와 있는 위치에 대한 페이지가 하나 새로 만들어져요. 그게 장소 페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 페이지를 하나 만들면 이제 그 위치에서 사람들이 하다못해 미팅을 했다든가 만나서 뭘 먹었다든가 뭐 놀았다든가 하면 그 위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를 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키피디아의 어떤 그 개념어들에 대해서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어느 공간 좌표, 위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몇 월 며칠 날 놀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 그 사람들이 남긴 사진은 또 이 사람들이 만났던 그
몇면들은 뭐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페이스북의 페이지라는 거는요. 인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모든 매개체, 그게 뭐 위키피디아의 단어든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 가는 위치든 장소든 할 거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활동에 대해서 역사를 남기겠다는 페이스북의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인에게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에 걸친 일종의 앨범, 다이어리, 맞아요. 이걸 만들어주겠다는 게 페이스북의 기본 프로필이고요. 개인 프로필이고요. 이 페이지라는 거는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개념에 대해서 그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페이스북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가 원래 하려고 했던 역할이 그거였거든요. 2000년대 우리 처음 인터넷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보면 메인 메뉴 이렇게 보통 그 뭐라 그러죠? 내비게이션,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맨 위에 있는 메인 메뉴 네. 바. 이거 네. 보통 글로벌 내비게이션, GNB, 네. GNB라고 불러요. 네.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그 기본 메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서브 메뉴들이 몇 개 있을 까 나눠져 있잖아요. 네다섯 개 네네. 나눠져 있고 또 이게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 또 이렇게 펼쳐지고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홈페이지의 역할이 최초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역할은 뭐였냐면 저거였어요. 교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홍보용 페이지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상품을 이런 걸 갖고 있어요. 또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해요. 이런 AS를 받으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뭐 이런 거였는데 정작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어떤 짓을 했냐면요. 좋은 관계면 괜찮아요. 브랜드하고 좋은 관계면 괜찮은데 기분 나쁜 경험 있잖아요. 물건을 샀는데 뭐 엉성하게 왔어. 포장이 깨져 있었어. 서비스가 나빴어. 그러면 그 회사의 그 커뮤니티 페이지 있죠. 나도 한마디. 예, 뭐 뭐든 말해보세요. 요런 데 갔다가 어떻게 해요? 컴플레인을 올려요. 네. 예, 나 이래서 불만이었어요. 왜 네네. 서비스가 이 모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그 커뮤니티 페이지에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 발언대가 되다 보니까 좋은 얘기보다는 불만인 얘기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싫었던 거죠. 뭐 자꾸 우리의 그 치부가 노출되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 만들었던 홈페이지 메뉴 그 서브 메뉴 중에서 이 커뮤니티 메뉴를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 고객님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는 1:1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24시간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네. 그러면서 커뮤니티 페이지가 홈페이지에서 사라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자기들한테 올라오는 이야기를 커버해내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쌍방향 매개체로 만들어졌던 네. 홈페이지의 기능 중에서 한 방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회사나 브랜드가 고객들한테 주고 싶은 이야기만 전달하고 너네가 와서 보고 싶은 것만 봐. 이런 어떤 일방향 페이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기껏해야 교류가 일어났던 게 이메일로 내가 1:1로 질문하면 그냥 비밀로 다시 나한테 개별적으로 되돌아오는 답신. 그러니까 무슨 불만이 있는지 뭐 칭찬이 왔는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동안 홈페이지의 기능이 쌍방향으로 시작했다가 일방향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그 환경에서 그대로 이제 기업과 어떻게 고객 간의 거리가 분리가 돼 있던 상황에서 이게 이제 2009년, 10년 이제 SNS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특히 트위터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문을 열었죠. 이어서 이제 페이스북이 열리면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워낙 이걸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객들하고 접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 뭐가 문제냐면 옛날에 우리가 홈페이지 그냥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막아버리면 그만이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의견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브랜드가 기업들이 고객의 실시간 목소리에 대해서 신경 쓰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정말 큰 사건 한 번 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저기 그 카페베네. 부천의 카페베네 네. 사건 아주 유명했죠. 팥빙수
얼음 빙수, 팥빙수가 아니었지. 얼음 빙수를 저도 네, 말씀해 주세요. 뭐예요? 아 몰라요? 네. 그 유명한데 뭔데, 그 뭔데? 기업하고 연결되는 것을 함부로 얘기하면 아 안 되는데. 그래요? 알겠어요. 이제 따로 찾아볼게요. 요지는 그래요. 아, 약간 그 노인 어르신들께서 그 팥빙수를 시켰는데 이게 이제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카운터 가서 왜 이렇게 늦냐 항의를 한번 했었고 야, 좀 기다리시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바빠서 그러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불친절하게 응대를 받고 나서 좀 기다려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우리 팥빙수는 말이 빙수지 이제 그 우리 그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잖아요. 보면 눈 것처럼 뭐 설빙 같이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게 얼음이 상당히 그냥 굳은 채로 그냥 아. 통째로 이렇게 얼려진 상태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깨지지도 않게 이 열받은 거지 아.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아예 환불을 하고 그 못 먹겠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냥 기분 나쁜 경험으로 오셨는데 그냥 그분들은 노인네들이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근데 이제 주말에 놀러 온 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황당했다. 아들이 열이 받으라도 이제 그 카페벤의 그 뭐죠 페이지에다가 그 단단하게 굳은 그 팥빙수와 그다음에 그 실제 그때 구매했던 영수증 요거를 함께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서비스의 태도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항의 쪽으로 썼는데 문제는 그 글이 올라간 게 새벽 1시에 올린 거예요. 토요일 날. 근데 우리 토요일 날 근무 안 하잖아요. 네. 네, 토요일 날 새벽에 글은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그냥 엄청 퍼졌겠네요. 없어졌고 페이지 관리자가 일을 안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페이지가 처음 나와서 이제 활성화되는 타임이었는데 지금은 페이지 관리자가 올리는 글 외에는 이 담벼락, 메인 담벼락에 글이 안 보여요. 네. 이 손님들이나 방문자들이 올리는 글은 지금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모바일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 PC에서는 이제 오른쪽 끝에 섹션에 저 아래쪽에 보면 방문자 게시물 해가지고 조그맣게 있어요. 네. 한 줄줄밖에 안 나와요. 네. 아무리 불만의 글을 써도 예, 이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게 메인에 떴다니까요. 팬들이 올리는 글도 메인에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페벤에 불만 글을 메인에다가 올려놓고 이게 토요일, 일요일 24시간이 방치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맞아, 원래 거기 그랬어. 나 옛날에 팥빙수 시켰는데 팥은 하나도 없었어. 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쪽 뭐죠? 카페빈의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전체 카페빈을 이용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조리 거기다 이제 동조하는 항의의 글을 올린 거예요. 댓글만 2만 개. 이틀 만에. 와.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그쪽에 그 점장 사표 내고 다시 막 또 어떻게 하고 다시 뭐 복구하고 난리가 났었죠. 뭐 어떻게 나중에 그 서로 이렇게 합의는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글은 없어졌어요. 한 일주 정도 있다가 네. 이렇게 얘기되면서 이제 없어졌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네. 기업들이 사용하면서 그 잘못 쓸 경우에 얼마나 큰 그 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 통로인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이에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페이스북도 아마 정책이 바뀌었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팬들이 올리는 거는 이제 메인 담벼락에는 못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오른쪽 귀퉁이 이렇게 빼버렸는데 그건 뭐 잘한 거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좋은 취지로 우리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만든 장에 아무리 뭐 불만 손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걸 회방을 놔버리면 이걸 운영할 명분이나 이게 없잖아요. 실리익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건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보고 어쨌든 이제 그만큼 페이지라는 도구가 그 고객들의 목소리를 기업들이나 브랜드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비즈니스 목적의 마케팅 목적의 이 페이지라는 게 얼마나 막강한 도구인지가 반증이 된 거죠 사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고요. 그 뒤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그 기업에서 페이지를 가장 잘 쓰는 거, 팬이 많다고 해서 잘 쓴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제일 많은 팬을 갖고 있는 페이지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인사이트. 인사이트? 거기 재밌는 즐거운 얘기들 많이 올라오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 네. 중에서요. 팅고? 삼성? 삼성이 어디? 삼성 중에서도.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페이지에 팬이 가장 많은 데가 저기예요. 에버랜드. 오. 400만이 넘어요. 그리고 그 에버랜드에 필적할 만큼 가는 이제 커뮤니티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뭐 먹지예요. 아마 곧 있으면 아마 300만 넘을 거예요. 거기도 390 몇만까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쯤 안 물어볼 수 없는 스스로에게 아니면 옆에 사람들한테 야 오늘 아침 아침 먹을까 말까 물어봤잖아요. 네. 네.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누구랑 뭐 먹지? 이 질문을 사람들이 최소한 하루에 2번 이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먹지라는 그 5글자의 페이지 이름 하나 가지고 400만을 모은 거예요. 그럼 이 400만을 모아놨으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페이지 포스트가 하나 올라갈 때 이 포스트에서 이게 뭐죠? 조회. 동영상을 올리면 조회를 하니까 조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나 이거 봤어요 라고 남기는 어떤 눈도장이 이제 좋아요. 클릭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글이다 싶으면 사람들이 이제 댓글 남기죠. 네. 정말 재밌어서 나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깝다 싶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공유해 가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먹지 같은 사이트에 동영상이 하나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한 1시간 내지 뭐 보통 이제 한 2시간 정도까지 이게 오픈이 되니까요. 사람들한테. 하루 정도 지나는 동안에 거의 뭐 20-30만 조회가 나오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한번 20-30만 조회를 누군가한테 내가 내보내려면 그걸 만약 내가 돈을 주고 광고를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돈이 들 것 같으세요? 엄청 많이 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 TV 그 광고 있죠. 뭐 프로야구나 뭐 메이저리그 같은 거 때 막간 공수 교대할 때 이닝 바뀔 때 이렇게 네네네. 딱 그 광고 나오잖아요. 그게 보통 15초짜리 광고 6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분 30초 정도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광고를 15초짜리를 쏠려면요. 보통 얼마를 내야 되냐면 한 번 노출되는데 한 400만 번? 네. 그 방송을 한번 타면 한 400만 노출 정도가 일어난대. 임프레션이라고 그래요. 그 400만 번 정도 노출하는 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광고비가. 네. 그러니까 대충 그걸 따져보시면요. 400만 원, 1000만 원이면 한 2.5원? 그렇죠. 한 번 노출하는 비용이. 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만약 뭐 오늘 뭐 먹지 올렸든 뭐 우리 화방에서 무슨 올렸든 무슨 게 동영상을 하나 올려가지고 조회가 만약 20만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2.5원 하시면 돼요. 얼마? 40만. 그 정도의 광고비를 내야만 실제로 그 정도 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유료로 만약 어딘가에 그 매체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 동영상을 뿌려달라고 우리가 돈을 주고 의뢰를 하려면 그 정도의 광고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페이지를 잘 만들어서 뭐 그렇게 뭐 오늘 뭐 먹지 같은 그렇게까지 많은 팬을 거느리지 못하더라도 여기 지금 화방에서는 몇 명이나 돼요? 팬 수가? 14만입니다. 14만. 만만치 않은 거예요. 10만 넘기면 우리 그 온라인 마케팅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정설이 하나 있어요. 우리 2000년대 그 인터넷 쇼핑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카페, 블로그, 무슨 마케팅 했던 사람들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10만 명만 내 멤버 팬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면 뭘 팔아도 먹고 산다. 뭘 팔아도 먹고 산다. 평생. 20만쯤 만들면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죽을 때까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옛날에 카페에 막 10만 명, 20명 구제 카페에 이렇게 구축을 하면요. 그거 진짜 큰 돈으로 팔았어요. 억대로 주고 팔았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그 값어치가 많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 14만 명의 팬을 거느리는 지금 그 페이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의 일종의 그 비즈니스만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 자체가. 더군다나 여기는 주로 미술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특화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맞습니다. 랜덤한 사람들도 아니잖아. 특정 분야의 카테고리로 이미 그 모여진 사람들의 10만 그 이렇게 뭐 이 팬을 갖고 있다거든요. 엄청난 비즈니스 툴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먹거리 동영상 하나 올리는데도 뭐 한 번 보여주는데 뭐 2원 뭐 이렇게 넘게 걸린다고 하면 그만큼의 광고 매체로서의 가치 이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타겟층이 분명히. 그렇죠. 선생님, 죄송한데 질문 질문 네, 뭐 올라왔는데요. 네. 먼저 아까 그 체크인 하면은 예. 가까이서 보여달라는 거 네, 있었는데 네, 그거는 네. 네.
지금 자기가 상태창 그러니까 입력해서 상태창 넣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부터 무슨 입력을 하겠다. 네. 네, 가까이서 보이죠? 제가 예, 이쪽 보여줘요. 보면 거기 보면 그 자기 타임라인에서 예, 뭐라고 글을 쓰려고 하면 네. 사진, 동영상, 방송하기 밑에 세 번째 체크인 있잖아요. 예, 그 체크인을 누르면 현재 이 GPS가 잡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이미 페이스북에 장소로 등록된 그 뭐죠? 목록들이 떠요. 네. 예, 그 중에서 만약 우리가 찾고 있는 내가 지금 여기 화방넷이라는 데 와 있는데 화방넷이라는 그 장소가 안 보여. 그럼 여기에 리스트에만 안 나와 있을지 실제로는 인덱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일단 검색을 예, 검색을 해보고 넣었는데 나오면은 이제 그걸 클릭하면 요 위치에 내가 체크인이 일어나는 거고요. 아, 이 사람이 여기에 방문했었다라는 이제 기록이 남게 되는 거고요. 만약 없다, 그럼 새로 만들면 돼요, 자기가. 네. 새로. 없으면 네. 추가를 하면 예, 되고요. 새 장소 추가를 눌러가지고 네. 이름, 우리 회사, 뭐 회사면 회사, 아니면 그 뭐 가게 이름이면 가게 이름 넣고 주소 찍고, 아, 주소도 뭐 굳이 내가 입력할 필요도 없어요. 주소 모르면 그 지도가 뜨거든요. 지도에다가 그냥 어떻게 이 지점을 그냥 현재 지점으로 이용할 것 네. 하면 그냥 지도에 그 포인트가 찍히면서 거기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 장소 이름을. 네, 그러면 그냥 바로 만들어지고 그걸로 장소 페이지 하나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앞으로 그 한번 체크인으로 만들어진 페이지는 내가 이제 누구 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찾아보면 그 이름으로 찾으면 이제 그게 뜨기 시작해요. 다음번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출석 두 장만 찍으면 되는 거죠. 또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만약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있는지 모르고 같은 이름으로 또 만든 딴 사람이. 네. 그러면 화방내 주인 여기잖아요. 그 주소, 장소의 주인이 우리잖아. 그러면 이거 우리 집을 표시하는 건데 손님들이 왔다가 지금 다 각각 따로 만드는 게 막 2개, 3개 돼요. 그러면 그 페이스북한테 요구하면 돼요. 합해 주세요. 네. 우리 이 지점에서 이 주소지로 우리가 운영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 페이지를 우리 쪽 페이지로 합쳐주세요라고 하면 그 장소 페이지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네. 근데 그거는 저거 해야 돼요. 페이스북한테 요청을 하는 그 절차를 거쳐요. 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 그 사업자 등록에 이 주소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인증하는 서류 같은 걸 내야 돼. 그냥 되는 거예요. 네. 또 딴 질문 있어요? 이동재님께서 네. 이렇게 뵈니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반갑습니다, 동자님. 우리 해가기 전에 한번 봐야 되는데 성년해야 돼 그게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지인들 중에 해킹당하는 분들이 가끔 예. 보이는데 하지 말아요. 비밀번호 자주 바꾸는 방법밖에 없나요? 이렇게 아, 비밀번호 자주 바꾸기보다는 그 페이스북의 설정 메뉴 가보면 네. 보안 그 탭이 있어요. 보안. 맞습니다. 맨 끝에 그 뭐죠? 아랫방향 화살키. 네. 그걸 누르면 메인 그 메뉴 창이 이렇게 펼쳐지고 그 중에 중간에 가보면 아래쪽에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페이스북 사용에 대한 모든 그 정보 설정을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 설정 눌러보시면 맨 위쪽에 이름에 대한 수정 부분이 있고 조금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보안이라는 탭이 따로 있어요. 그 보안 탭에다가 비밀번호를 수정하시면서 그 뭐를 추가로 옵션을 거냐면 일단 내가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1인 1 그 휴대폰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를 한번 일단 인증을 받으세요. 네. 우리나라는 거의 그 1인 1 휴대폰으로 이미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휴대폰 인증이 괜히 그 자기 개인 인증에서 굉장히 그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거든요. 페이스북에서도 그 기능을 줘요. 그러니까 휴대폰 인증을 한번 해주면 그 계정하고 이 휴대폰의 위치가 매칭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제 딴 데를 가가지고 전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딴 PC로 혹은 뭐 딴 기계로 내 계정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페이스북이 자동 알고리즘으로 그걸 검출해가지고 야, 너 평소 쓰던 그 위치가 아니야. 네가 평소 쓰던 그 PC가 아니야. 왜 이러는데? 그러면 일단 자기가 평소 쓰던 IP가 아니거나 평소 쓰던 위치가 아닌 데서 접속을 시도하면요. 해킹 시도를 일단 간주해요. 네. 그래서 띠링 하고 휴대폰 인증을 요구해요. 그 2차 인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구글도 그런 기능이 있고요. 페이스북도 2차 인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 보면은 여기 아마 그 있을 텐데 페이스북 앱의 메인 메뉴 보시면 메인 메뉴 가보시면 그 오른쪽 맨 끝에 최초 화면에서 이거 뭐죠? 이거 빨래판 메뉴라고 해요. 네네. 네, 상경 마크. 네. 얘 눌러보면 네. 요렇게 그 쭉 올라가 그 뭐 자기 그 즐겨찾기 쭉 끝내서 올라가 보면 네.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냐면 코드 생성. 그쵸, 코드 생성기라는 게 네. 나와요. 여기. 예, 언어, 뉴스피드 기본 설정, 계정 설정, 그 다음에 코드 생성기라는 거죠.
이 코드 생성기가 2차 인증 코드를 받아서 입력하는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네, 맞습니다. 이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재접속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쓰지 않던 그 디바이스, 노트북이나 뭐 다른 뭐 강의를 가가지고 딴 회사의 PC에서 접속을 시도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틀림없이 2차 인증을 요구를 해요. 그때 이제 이 코드 생성기에서 현재 뿌려지고 있는 그 숫자, 6자리 숫자를 거기 넣어주면 아, 이게 본인이 맞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허용을 해주거든요. 2차 인증 걸어놓으면요, 해킹 거의 못해요. 실제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PC로 접속을 하지 않으면 일단 무조건 다 해킹 시도를 보기 때문에 2차 인증 코드를 넣지 않으면 내가 휴대폰으로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저 근데 네. 진짜 좀 기초적인 질문이 네. 하나 있는데 해도 될까요? 네. 그 페이지랑 그룹의 차이점이 오케이. 오늘 사실 그 얘기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지금 얼마나 남았죠, 시간? 지금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뭐 시작이니까 너무 진을 다 빼지 말고요. 네. 아, 페이스북으로 저런 일도 있구나, 저런 네.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정도로 일단 그 편하게 만나시는 걸로 하고요. 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도 있고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요, 일단은 저희 방송 첫 방송이니까 그 밑에 질문 같은 거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방송 마치고 가는 길에 다시 한번 훑어보고 별도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그 그룹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응답을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막 그 어려운 질문이나 진짜 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그 고급 팁은 제가 따로 나중에 돈 받고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 우리 혜진 씨 질문 주셨으니까 그걸 얘기합시다. 자, 페이스북에 우리가 계정을 하나 만들면 그걸 보통 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개인 프로필 계정이라고 그래요. 프로필 계정. 제가 원래 굉장히 글을 흘려 쓰는 편인데 오늘 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정자로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개인 프로필 계정을 보면 요거는요, 기본 용도가 뭐냐면 네. 친구들 간에 대화를 하는 공간이에요. 예, 이 친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해요.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하는 공간이에요. 개인 프로필 계정이요? 그렇죠. 네. 이 프로필을 요새는 타임라인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예전엔 프로필이라고 불렀어요. 네. 페이스북이 처음 만들어진 건 2004년 초인데 2월. 근데 그 당시에 페이스북의 메인 화면 있죠. 초기 화면. 초기 화면은요, 이런 화면이죠. 여기 사람 얼굴 사진 하나 있고요. 아무개입니다. 저 어디에 다녀요? 저 뭘 좋아해요? 저 어디서 살아요? 저 어디서 이메일은 뭐예요? 누구랑 친구 맺고 있어요? 제 정치적 성향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여기 이력서 있어요. 이력서. 온라인 이력서 있죠. 네. 네, 화면에서 떴으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페이스북이라는 이 서비스는요. 네. 이 페이스북이라는 이름 자체가 얼굴 책이잖아요. 네. 얼굴. 실제로 얼굴 책이 아니라요. 우리말로 하면 회원 명부, 아. 임명록이라는 뜻이에요. 임명록. 맞잖아요. 네. 사람 이름이 써진 목록. 네. 그게 페이스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린 그 대학 그 졸업할 때 그 졸업 앨범 만들잖아요. 네. 그 우리 졸업생 명단. 혹은 이제 보통 어떤 단체나 협회 이런 데 모임에 가입하면 협회 그 회원 명부 만들잖아요. 네. 이 페이스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임명록, 회원 명부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페이스북이라는 어원 자체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서비스의 특징이 온라인 이력서 보통 프로필이라고 하잖아요. 온라인 프로필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자기 사진 넣고 이름 넣고 이렇게 쭉쭉 뭐 아무개입니다라고 쓰는 거 외에 이제 자기 설명서를 쓰는 그런 프로필 서비스였는데 이게 이력서 써보셨죠? 네. 1년에 이력서 한 줄이나 바뀌어요? 아니요. 내가 만약 여기 지금 화방내에서 가서 1년 내내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다. 그럼 이력서 추가될 사항이 없죠. 네. 자격증이라도 하나 땄으면 한 줄 써놓을 수도 있겠다. 네, 네, 네. 무슨 자격증 칠수 있어요. 네. 근데 직장을 옮기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 프로필은요 1년 내내 바뀔 일이 없어요. 네. 이거 뭐 10년 가도 며칠 들어갈까 말까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네. 아무개 홍길동 와 봤는데 뭐 어제 봤던 홍길동 이력서나 오늘 봤던 홍길동 이력서랑 소개함이 똑같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뭔 짓을 하냐면요 여기다가 요만큼 파가지고
미니 피드라는 걸 만들어요. 네. 미니는 작다는 뜻이고 미니 피드. 네, 피드라는 얘기는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죠? 우리 그 술자리에서 뭐 뒷담화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잘제잘 그냥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 이걸 이제 뭐또 뭐죠? 우리 옛날에 그 씹을거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술안주거리. 네네. 이 술안주거리, 씹을거리를 얘기하면 돼. 피드라는. 아. 제가 수의학과 출신인데 네. 그 피드라는 얘기가 되게 우리 그 공부할 때 많이 나와요. 네네. 이게 무슨 뭐 할 때 그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네. 소가 네. 이 위가 4개거든요. 네네. 예, 소가 위가 4개여가지고 일단 그 거친 풀을 네. 초식동물이니까 네네. 풀을 막 뜯어가지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네. 이걸 넘겨요. 넘긴 다음에 이걸 다시 개원해. 그래가지고 되새김질, 예, 그거 이제 이게 뭐죠? 이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네. 다시 넘겨요. 네. 이 작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 줄 때 이 그 뭐죠? 이 소한테 주는 여물 있죠, 여물. 네. 예, 요걸 피드라고 해요. 여물. 먹이거리, 씹을거리, 아. 먹을거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 피드가 우리말로는 이게 서로 이야기 나눌 거리, 꼭 가십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화거리, 이야기거리라는 뜻이에요. 대화거리.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번역할 때는 소식이라고 번역해요. 뭐 새로운 소식 없어? 이게 얘기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거리라는 말이 딱 맞아요. 피드라는 말은 얘기거리인데, 자 여기 미니가 붙었잖아. 네. 전체가 이야기거리가 아니고요. 이 전체 프로필 화면 중에서 일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뭔 올리기 시작하냐면 홍길동님이 어제 무슨 그룹에 가입하셨습니다. 홍길동님이 어제 무슨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홍길동님이 어제 누구랑 친구 맺었습니다. 요걸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프로필하고는 프로필에 어떤 그 사진이나 뭐 그림이나 글씨를 올렸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행동, 액티비티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하나씩 올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눌러보면 도대체 무슨 사진 올렸다는 거야? 무슨 그룹에 가입했다는 거야? 이걸 본 사람들이, 이 프로필을 본 사람이 눌러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 사람이 올린 글, 그 사람이 올린 사진, 그 사람이 가입한 그룹, 이렇게 나도 들어가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니피드에 나타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행동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걸 링크를 찾아 들어가면서 그 공간에서 또 다른 그룹에 가입을 하거나 그 사진을 보고 이 사진 좋네 그래서 다시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러는데 뭐죠?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시작은 이런 인명록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미니피드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날 한 행동을 실시간으로 올려줌으로써 거기에 관심을 갖는 다른 친구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다시 또 다른 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처음에는 프로필이 홈페이지였는데 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피드 자체가 홈페이지가 돼버려요. 이게 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홈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뭐가 붙냐면 뉴스 피드가 메인 홈페이지다. 이게 페이스북의 메인 홈페이지예요. 우리로 치면 초기 화면이에요. 자, 근데 이 페이스북 메인 홈의 가장 큰 특징이 다른 일반 홈페이지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누가 친구인지 알아야지 보여줄 거 아니야. 네. 누가 얘랑 친구인지를 알아야지 걔 소식을 내가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페이스북 무조건 24시간 로그인 서비스예요.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정체를 알 수 없으므로 그 사람이 누구랑 친구를 맺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사람이 어느 그룹에 가입했는지 알 수 없고 그 사람이 어느 페이지를 좋아요해가지고 구독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뉴스피드를 소식거리를 만들어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개인별로 다 다르거든요. 지난주에 페이스북이 18억 명 돌파했다고 뭐냐? 18억 명이요? 맞아요, 18억. 와. 18억 명 돌파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거든요. 그 4분기. 이 18억 명의 홈페이지가 다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친구 관계가 다 다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사람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바로 이런 프로필 서비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의 액티비티, 홍보 액티비티를 더 많이 사람들한테 실시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아예 뉴스피드 자체가 홈페이지가 돼버리는 서비스거든요. 네. 이렇게 옮기는 한 2년 정도 걸려요. 한 1년인가 2년인가 걸려요. 2014년에 시작했으면 요걸로 시작했는데 2005년인가 6년쯤 가면 이제 요 뉴스피드로 바뀌어요. 메인홈이. 자, 이 메인홈이 바뀐 상태로 여기까지 온 건데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페이스북이 지금 18억이 됐지만요. 실제로 2004년에 시작해서 한 2007년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때까지는 1억이 안 넘어요. 1억이 안 예, 넘어요? 예. 2007년까지 제가 알기로 한 5천 내지 6천만 정도를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북의 증가는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급속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이 2007년 기점으로 거의 매년 이제 1억, 2억씩 올라가서 지금 여기까지 오거든요. 18억까지. 근데 요 지점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5천만도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숫자에 버금가는 건데. 더군다나 그때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시작했으니까 네. 꽤 그 고급 상류층 그 뭐죠? 우리나라로 치면 스카이, 서울대, 뭐 카이스트, 연고대 막 이런 애들부터 가입을 시켰어요. 학교 이메일 아이디가 있는 사람만 그저 인증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 이게 성장을 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면 그 사회를 거의 주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고급 네트워크. 네. 장래, 미래 고급 네트워크로 묶인 그런 그룹이었어요. 네. 그게 그게 5천만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상대로 광고를 하려는 업체들이 없었겠어요? 있습니다. 네, 미래의 그 우량주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는 이 페이지라는 그 개념조차 없었거든요. 다 개인 계정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드디어 정관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은 정씨고 이름이 관장인 애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에? 페이스북 프로필에. 처음에는 학교에 이메일 계정이 없으면 아예 승인을 안 해줬거든요. 계정 가입을. 근데 어느 순간 이걸 풀어줘요. 이제 누구나 실명으로 가입하세요라고 권장 약관은 있으나 네. 가명을 가명을 쓴다고 해서 그걸 굳이 뭐 이렇게 주민등록번 내나 뭐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정관장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실제로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얘는 어때요? 그냥 브랜드인 거예요. 이게 성이 정이고 이름이 관장이 아니라 그냥 상호명인 거예요. 상호명. 상품명이에요. 상호명이거나 브랜드명인 거예요. 이게. 자, 브랜드명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문제는 요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의 계정을 타고 와가지고 사람이랑 친구를 맺어. 그쵸? 네. 근데 실제로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아니고 결국 얘가 이 계정을 만든 이유는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가라 계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페이스북이 이게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수는 없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합법적으로나 좀 이렇게 그 합리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좋아. 그러면 상호명이나 상품명이나 뭐 단체명이나 기관명이나 할 거 없이 그냥 그걸로 만들 수 있게 해줄게. 대신 얘는 우리랑 좀 달리 가자라고 해가지고 얘를 준 그 이름이 바로 페이지예요. 그래서 그래 페이스북 안에 그럼 홈페이지 따로 하나 만들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그냥 페이지라고 해. 자, 그래서 이제 개인의 사람 계정으로 만드는 개인 계정과 별개로 페이지라는 계정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네. 자, 이제 넘어지러 오니까 좀 지울게요. 요게 만들어진 게 2007년 11월. 그 전까지는 페이지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기업들이 자기 상품을 자기의 홍보 목적으로 개인을 가장해서 만들어지는 프로필 계정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아닌 게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차라리 걔네들을 독립시켜 주자 라고 해서 만들어준 게 2007년 11월에 페이지의 독립이에요. 제 기억이 맞으면 이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럼 이 페이지한테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 브랜드 프로필 만들 권한을 준 건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 아닌데 사람 짓을 하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페이지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우선 지가 먼저 능동적으로 좋아요를 하거나 코멘트를 달거나 혹은 뭐죠? 우리 보통 더 하는 거 쉐어. 쉐어는 해줘요. 혹은 메시지를 나누는 거 있죠. 메시지를 보내거나 혹은 포스팅을 하는 거. 내 글에 와가지고 내 계정, 사람들의 개인 계정에 와가지고 페이지가 어떤 포스트를 남긴다든가 좋아요를 한다든가 코멘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금지. 사람이 아닌 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해. 이거 찌라시가 호객하려고 들어오는 건데 나를 붙잡는 건데 불가. 다만 사람이 페이지에 와가지고 네가 무슨 글을 올리고 무슨 사진 올리는지 난 네가 궁금해. 그러니까 브랜드가 올리는 어떤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난 보고 싶어. 그러면 이 구독 신청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구독 신청 허용. 요걸
페이지 좋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 옛날에는 이 라이크라는 말로 통일된 건 2009년인가 그렇고요. 실제로 요 라이크의 전 그 버튼 이름이 뭐였냐면 Become a Fan이었어요. 비커버. Become a Fan, 팬 되기. 예, become 되다. 예, 한 사람의 팬이 되기라는 버튼이 네. 나중에 라이크로 통일된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페이지에 우리가 좋아요라고 한다는 거는 제가 그 브랜드에서 올리는 글을 꾸준히 정기 구독을 하겠어요. 저를 구독자로 해서 혹시라도 이게 글이 올라오거든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제 뉴스피드에 뜨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페이지하고 개인들 간의 관계는요, 쌍방향이 아니에요. 일방향인 거예요. 어떻게 일방향? 내가 얘를 구독하는 행위예요, 그냥. 얘가 능동적으로 사람한테 와서 하는 어떤 행동도 금지합니다. 오로지 혹시라도 여기 내가 올린 글 중에서 뭐 이렇게 링크로 첨부된 글 있죠, 우리. 그 링크를 저도 갖고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 내가 올려놓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을 첨부글에 링크를 퍼가는 것까지 허용해요. 근데 와서 어떤 흔적을 남기는 거, 그러니까 삐끼질로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는 어떤 행위도 허용을 안 해요. 대표적으로 허용 안 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페이지에 올리는 사진에다가 우리 팬을 태그로 걸 수 없나요? 아. 그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태그가 무슨 일인지 아시죠? 골뱅이 태그를 붙여서 글을 올리면 네. 이 골뱅이 아무개 하면 이 아무개 뭐죠? 프로필 담벼락에 글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동시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귀찮으니까 내가 여기에 올리는 글을 내가 뭐죠? 뭐 서로 잘 교류하는 사람들의 담벼락에도 동시에 올려놓겠다. 그러니까 동시 포스팅이에요. 사실 이 태그의 기능이. 네.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친구들한테도 그 글이 노출되도록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도 포스팅 행위거든요. 골뱅이 태깅도 포스팅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 안 해요. 이것도. 가끔가다 된다고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편법이 있으면 나도 좀 공부하고 싶어. 왔다거든요, 진짜 그거는. 허용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 페이스북이 처음에 페이지를 허용해주면서 만들어줬던 그 뭐죠? 제한 규정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담벼락에 가서 포스팅하는 행위. 아. 페이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얘는 사람 아니니까. 브랜드. 얘는 찌라시일 뿐이니까. 찌라시는 찌라시에 충실할 것. 감히 사람한테 와서 찝적대지 말 것.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죠. 아니 기껏 내가 상품 홍보하고 우리 회사 홍보하려고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맞아요. 페이지 보고 가서 사람한테 찝적대지 말래. 뭐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광고를 해야 됩니다. 광고도 돈이 있을 때 얘기고 광고비도 없으면 컨텐츠를 생산합니다. 콘텐츠를 생산한다고 그냥 다 읽어주나요? 지금 미안하지만 페이지에서 올리는 그 포스트들 있죠? 그거가 실제 이 구독 신청을 하는 이 구독자들한테 전달되는 비율이 많아봐야 15%밖에 안 돼요. 더 떨어졌어요, 요새 지금. 제가 지금 제 페이지, 여기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페이지에 지금 뭐죠? 사용 그 팬이 2,500명인데, 통상 여기에 제가 글을 하나 올리면, 아무리 못 봐도 한 4,500명 봤거든요. 그러니까 2,500 대비 4,500명이면은,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한 2,300명도 안 봐요. 또 그 사이에, 최근 한 5달 사이에 지금 거의 지금 도달리로 또 떨어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이 워낙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페이지도 워낙 많아지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전달을 했다가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질려버려요. 더군다나 이게 페이지에서 올리는 글들이라는 게 대부분 자기 상품이나 이런 걸 홍보할 목적으로 올리는 글들인데, 그게 사용자한테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눈 씻고 찾아봐도 페이지가 올린 글이 내 뉴스피드에 뜨는 확률은요, 거의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오로지 뜨면요, 스폰서드라고 붙어 있는 거 나와요. 스폰서드라고 이렇게 희미하게 붙어요. 이거 돈 주고 광고하는 거거든요. 광고를 해야만 겨우 페이지에서 올린 글을 내 뉴스피드에다가 보내줘요. 7개 중에 하나. 7개 중에 하나. 그 비주얼로 좀 나와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홍보용 찌라시들이 올리는 글을 내 뉴스피드에서 보게 될 확률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페이지 팬들의 도달률이 15% 미만. 무슨 얘기냐면 100명의 팬을 갖고 있어도 실제 내가 올리는 글이 그 팬들한테 구독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비율이 15명도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 85명은 그냥 만약 혹시라도 팬을 모집하기 위해서 85명을 만약 돈 주고 내가 모았다. 팬 광고, 팬 모집 광고 해가지고 페이지 좋아요. 돈 옮겨요.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이 워낙 그 큰 페이지들은 보면 뭐 3% 2%밖에 안 나오는 데 많고 심각하거든요. 100명 모아봐야 98명한테는 안 보이고 2명한테 보인다는 얘기인데 이거 98명을 돈 주고 모아서 뭐 했다 쓸 거예요. 물론 페이지가 많으면 기본 넓혀줄 수 있는 그 전달 풀이 많으니까 좋게 하겠죠. 근데 돈 주면서까지 모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팬 모집할 비용에 쓸 광고비가 있으면 진짜 내 포스트 하나라도 지도를 이쁘게 만들고 그 공감력 있게 만들어 가지고 내 친구 한 사람이라도 그거를 자기 혼자만 보지 말고 딴 친구들한테 퍼져 나르도록 해야 돼요. 거기에 쓰는 비용이 훨씬 나아요. 자, 여담이고, 자, 이제 그런 문제가 됐잖아요. 기껏 내 상품 홍보하려고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요거 가지고는 직접 작업하지 말래. 다 삐끼 활동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페이지하고 연관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이 페이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 구독한 사람? 그냥 팬한테 이제 가는데 아까 했잖아요. 그 구독 신청을 해도 지금 15% 미만밖에 안 간다고 하니 나머지 85%에서 98%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거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전달 못 한다는데.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기본적으로 페이지는 처음에 누가 만들었어요? 관리자가 있죠. 네. 자, 개설자가 있잖아요. 개설자. 이 네. 페이지를 만든 사람. 네. 이 개설자 누구예요? 개인이잖아요. 네. 네, 개인이 만들게 돼 있어요. 자, 페이지 관리 혼자 하기 힘들죠? 네. 관리자를 어때요? 추가로 둘 수 있어요. 혹은 보조 관리자도 둘 수 있어요. 네.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관리자 1000명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몇 명의 제한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관리자가 만약 이게 관리자 1, 얘 관리자 2, 얘 관리자 3이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리자 1도 친구 관계를 맺고 있죠. 네. 관리자 2도 개인 친구 관계가 있죠. 관리자 3도 친구 관계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친구를 합하면 내가 이 페이지의 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글을 올렸어요. 친구님들 봐주세요. 하는 건 가능하죠. 왜? 얘는 사람이니까. 사람과 사람은 친구 맺고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리자 1은 관리자 1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요. 관리자 2는 관리자 2의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고요. 관리자 3은 관리자 3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페이지가 직접적으로는 홍보를 못해도 개인. 이 페이지의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니까 그 개인을 통해서 개인의 친구들이랑 교류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자, 근데 이 관리자도 한두 명이지 뭐 어떻게 몇백 명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우리 페이지에 있는 글이나 포스트를 누군가 그 친구망한테 좀 더 넓혀줄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룹이 있으면 좋겠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룹.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되냐면요.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이 페이지의 브랜드를 좋아하거나 이 페이지의 브랜드를 확산시키고 함께 대화해 줄 수 있는 거를 마치 즐거운 일로 삼는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매니아 그룹이 필요해요. 그럼 관리자 한두 사람 소수가 하는 것보다 이 그룹 슬거니 그룹들의 이 멤버들이니까 이건 멤버들이라고요. 멤버들은 S니까 이 복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페이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작업들 혹은 전파력은 훨씬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프로필과 페이지와 그룹 이게 하나의 연결 관계를 갖고 움직이게 돼요. 네. 페이스북에서 그룹을 만드는 거 물론 개인들이 각자 자기만의 어떤 선호도가 있어서 나는 뭐 사진을 좋아해, 나는 뭐 자전거를 좋아해.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대화를 위해서 만드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이 동호회적인 성격이 강한 그룹들이 모이면요, 그 사람들이 정보를 얻거나 뭐 관심이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서로 대화 나누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지금 화방넷 같은 경우도 화방넷 페이지가 있지만 화방넷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그룹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어떤 미술 도구나 미술 어떤 그 뭐 작업 같은 걸 할 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뭐 컨텐츠나 뭐 물건을 구입하거나 할 때 이쪽을 이용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요런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꾸. 페이지를 해야 돼요, 프로필을 해야 돼요. 혹은 뭐 그룹을 꼭 해야 돼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그 친구망을 가져야만 이 페이지의 콘텐츠를 홍보를 유통시킬 수 있고요. 그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빠뜨려 가지고는 페이스북 마케팅이나 비즈니스에서 시너지가 안 나요. 요게 한 통으로 가져야 돼. 삼위일체로. 삼위일체. 예. 그래서 가급적 나의 친구망이 네. 넓고 깊을수록,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그룹이 다양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액티비티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내가 운영을 하고 있거나 내가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페이지에 포스트를 전달하는데 저항들이 없고 더 많이 확산돼요.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제 페이지를 운영하실 때 글을 올릴 때는요, 네. 어떻게 올리느냐면 순서가 이래요. 페이스북에다가 직접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하지 마시고요. 네.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좀 마칩시다. 네. 궁금한 건 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네. 네. 우리 매주 금요일 날 하기로 했나요? 금요일 오전 1시간. 네, 일단. 예. 자, 요것만 하고 마십시다. 페이스북에서 글을 유통시킬 때는요, 네. 맨 먼저 뭐에다가 하셔야 되냐면, 네. 우리 홈페이지나 자기 블로그가 있죠. 네. 보통 홈페이지나 자기 블로그, 네. 여기다가 원문, 오리지널 글이라고 그래요. 네. 원문은 여기다가 써요. 홈페이지나 블로그. 아, 페이스북이 아닌 다른. 예. 여기다가 원문을 오리지널 글을 쓰셔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네. 그러면 그 각각 요새는 워낙 이제 홈페이지나 블로그도 다 이렇게 뭐 소셜 플러그인들이 많이 쉐어 기능, 공유 그 아이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쉐어를 태워가지고, 공유하기를 태워가지고, 이거를 어디로 먼저 뿌리냐면, 페이스북의 페이지로 뿌려요. 이게 2번이에요. 왜 페이지에 뿌리냐? 페이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홍보용 공간으로 만들어진 브랜드 프로필이라고요. 이 브랜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고 홍보되면 좋기 때문에 만인 공개 무조건. 네. 예, 페이스북에서 페이지에다 글을 올리면서 요건 뭐 누구한테 보여주고 누구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이건 불가능해요. 무조건 만인 공개예요. 그냥 일반 홈페이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스북 가입자는 물론이거니와 페이스북 가입이 안 한 사람도 보이는 공간이에요. 로봇도 끌고 갈 수 있고요. 뭐죠? 검색 로봇들 있죠? 네. 크롤링 한다고 그러죠? 네. 끌고 가는 것도 가능한 페이지. 그러니까 여기 올리는 모든 페이지에 그 포스트들은. 그러니까 만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그 홍보물이라면 네. 당연히 만인 공개가 되는 영역에다가 1차적으로 써야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먼저는 요 아까 페이지라고 해도 도달률이 15%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둬가지고는 전파가 안 일어나요. 미안하지만. 아주 많은 팬을 갖고 있어서 정말 열정적인 독자들이 그냥 이게 글이 올라오자마자 막 보면 뭐 다투어서 이걸 본다든가 하지 않는 한 그런 일 안 일어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제로 여기 올린 글을 이제 전파시켜야 돼요. 주로 제일 먼저 전파시킬 수 있는 데가 나, 관리자. 개인. 예. 혹은 가까운 친구. 이런 개인 프로필 쪽으로. 요거를 링크를 태우는 거죠. 공유하기. 링크 공유로 페이지에 있는 글을 내 타임라인이나 뭐 친구의 타임라인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넘겨오는 거고요. 자, 나나 친구는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 이거를 이 페이지의 글들을 그룹에서 공유를 해주거나 혹은 내가 가져온 걸 다시 그룹에 태우거나 네. 하면 여긴 친구의 망이 훨씬 넓잖아요. 그룹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거나 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3번 라인이면 요거 페이지에 있는 글을 내 타임라인에 태우거나 혹은 내가 가입되어 있는 그룹으로 태우는 거. 이게 3번 라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 2, 3, 3번의 이제 전달이 일어나고요. 2번이 전달이 원글이 여기 있어요. 원글 올리는 작업까지 포함하면 3번의 유통이 일어나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리면 이제 어떻게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반응. 이 글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이 글이 이렇게 올라왔었어? 이 글이 이렇게 내 친구한테 이 타임라인 올라왔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주로 뭘로 쓰냐면 댓글을 붙여요. 그쵸? 네. 자, 댓글에 그냥 놔두면 그냥 그것도 죽어요. 댓글이 붙는다는 얘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 내가 이 페이지에 있는 글을 내 프로필로 옮겨갔거나, 혹은 이걸 내가 가입해 있는 그룹에다 올리면요,
우리 그 페이스북을 쓰면은 그 뭐죠? 알림이라는 거, 지구본 마크 있죠? 네. 지구본 마크로 이게 날아가요. 알림이 날아가요. 아무개가 어느 페이지에 무슨 글을 올리셨습니다. 혹은 또 다시 이렇게 그룹을 공유하면요. 아무개가 무슨 글을 어느 그룹에 공유하셨습니다. 이 알림이 계속 날아가요. 누구한테? 친구한테.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그룹에 가입된 멤버들한테. 그래서 그 알림이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클릭을 해보면 그 글, 원래 이 글, 원글이 이제 드디어 링크에 걸려서 노출이 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네, 나 공감해. 그러면 이게 공감 댓글이나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라이크가 일어나기도 하고 네. 댓글이 붙기도 하고. 그럼 이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뭐예요? 우리는 댓글을 써요. 네. 요게 4번이에요. 자, 요 순서로 오리지널 글 하나를 돌리는 거예요. 공유를 거의 3번 이상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친구들하고 혹은 멤버들하고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대화에 대해서 다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요거를 개인별로 메시지로 날려도 돼요. 링크를. 예, 여기까지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의 일종의 순환 경로예요. 포스트를 태우는 순환 경로. 그래서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장 내 홈페이지, 아니 내 그 프로필 페이지나 타임라인이나 내 페이스북 페이지에 포스트를 그냥 단순히 달랑 올리는 거에 비해서 곱하기 2배 내지 3배 정도 유통이 돼요. 뭔 얘기 하셨어요? 우리 페이지에 글 달랑 올리고 나서 이거 그 우리 팬들 보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5% 미만의 현저하게 낮은 이 그 도달률에 대비 이런 경로로 2번, 3번, 4번 정도의 경로로 유통시키면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최소 2배에서 많으면 3배, 4배까지도 유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500명밖에 안 될 게 1,500, 2,000명한테 안 되니까요. 저 그 질문이 하나 예. 있는데 아까 그 브랜드 이것까지만 질문 예. 마지막으로. 예. 아까 그 브랜드 페이지? 페이지 예. 얘기하셨잖아요. 예.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처음 페이스북 광고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굳이 페이지를 안 만들고 개인 회원으로 가입해서 페이지처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는지. 네, 방법 됩니다. 근데 어. 기업 그 상품이나 네. 브랜드가 있는 경우는 저는 처음부터 페이지를 만들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조금 나중에 돼도 괜찮은 데들은 어디냐면 농산물 생산하시는 농부들. 예. 그냥 농장에서 1년 내내 가봐야 이렇게 몇 종류 안 나오는 아이템 몇 개 안 되는 분들 네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매일처럼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수확기가 있잖아요. 뭐 수박이 익는 기간, 딸기가 여는 기간, 뭐 배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수확기가. 그러면 그 수확기가 아닌 기간 동안은 계속 만드는 거, 생산하고 재배하고, 뭐 농약 주고 아니, 농약 주면 안 되지. 그 뭐 이렇게 풀매 주고 뭐 이제 네. 다듬어 주고 이런 작업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의 그냥 이게 농부들 같은 경우는요. 농부들은 이 재배를 하는 이 행동 자체 있죠. 네. 재배 행동 자체가 사실은 이꼬르 제조 행위예요. 그렇죠? 네. 생산품에. 네. 근데 이게 판매는 이 수확을 할 때 과일을 땄을 때 잠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명절 때가 됐던 특가요. 그러니까 그때 외에는 물건을 판매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 프로필로 예, 매일처럼 이 페이지를 운영해야 될 이유가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이게 평소에 내가 오늘은 가서 물 줬어요. 오늘은 가서 풀매 줬어요. 오늘은 그냥 저기 뭐 벌레 잡았어요. 뭐 이제 요런 거를 그냥 찍어서 나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를 보여주면 그걸로 어떻게 해요? 그 과정 자체. 이 사람의 하루하루 일상. 예. 이 일상 행위 자체가 이 사람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처음에 씨 뿌리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뭐 모종 옮기고 좀 이게 좀 뭐 자라나고 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네. 이 사람 정말 공들이고 정성 들여가지고 이 생산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신뢰를 주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가을에 수확기가 돼서 드디어 이제 우리 사과 땄어요 좀 사주세요 그러면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이 두 말 않고 사줘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농부들 같은 경우는요 프로필 행위 자체가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굳이 이거 자기 하루하루 일상 올리기만도 바쁜데 굳이 뭐 페이지 운영을 하라 이 얘기를 하기는 사실 그닥 권장하진 않아요. 그럼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페이지나 그룹을 운영하는 게 더 나은 거죠. 근- 개인 회원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소규모일지라도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상위 페이지는 아까 얘기했죠. 홍보용 찌라시라고. 네.
홍보를 위한 전단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나치. 단 상품이 하나가 있어도 매일 내가 팔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품이라면요. 단 한 사람한테도 홍보를 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페이지를 만들면 뭐를 제공을 해주냐면 이 프로필에는 주지 않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추가로 줘요. 왜? 이건 비즈니스 목적이고 페이스북이 이 페이지에 광고를 내는 사람들로 자기 수입을 유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최대의 서비스를 여기서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프로필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주지 않는,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사이트라는 걸 줘요. 아, 네네. 우리 쪽에 가입을 한 페이지에 그 팬들을 분석해보니 이 사람들이 몇 명인데 어디 쉽게 말하면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연령대는 어디가 몇 명이 되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고 이 분석을 다 해줘요. 그리고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 누가 몇 명이 반응을 했고 그걸 누가 몇 명이 퍼가서 그 추가로 연쇄 전파가 몇 명 일어났는지까지 또 하나하나까지 다 분석을 해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렸을 때 그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히는지를 나한테 다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기능을 여기서는 안 줘요. 개인 계정에서는. 왜? 개인 계정에서는 이렇게 뭐 친구 먹고 대화 나누라고 한 공간이지 뭐 물건 팔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기능 안 줘요. 반면에 여기서는 다 줍니다.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줘요. 그래서 그런 개인 프로필을 예. 가계정으로 만들면 제재를 당하지 않나요? 그건 들통나면 아, 주민번호 요구하지 않잖아요. 핸드폰 인증을 안 하는 경우 안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제한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제 그 페이스북이 이렇게 개인 프로필 계정으로 빙자한 이 브랜드 상호명으로 운영하는 계정들이 언제 보통 이제 차단이 많이 당하면요. 크리스마스 시즌. 미국에서는 그 최대 뭐죠? 그랜드 세일이 일어나는 기간이 있잖아요. 거의 한 달 정도. 그 기간에 이제 막 물건을 팔려고 이제 착당을 하고 만든 그 계정들이기 때문에 마구 활동을 해요. 이 연말 시즌이 되면 그때 페이스북이 특별히 봐요. 정관장 이거 도대체 개인 이름이야, 이거 상호명이야, 이게 쭉 봐가지고 이제 타임라인에 올라온 글들을 이제 분석을 해봐요. 사람이면 사람과 주고 나눈 일상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홍보물들의 특징이 계속 자기 상품 홍보만 하거든요. 아무래도 얘 아닌 것 같아, 실명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예고 없이 그냥 차단해버려요. 그럼 위험 부담을 만약에 아까 질문에서 작은 브랜드가 예. 이제 개인 프로필을 사용해가지고 페이지처럼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위험 부담을 갖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언제든지 만약 적발돼가지고 이거 사람 아니야, 이거 상품이야라고 판단되는 순간 바로 차단될 수 있고요. 그때 차단되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받는 가장 많은 사례가 그거예요. 제 프로필 계정 갑자기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10중 팔고 포기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개인 계정이라는 걸 내가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이름이 비슷한 상호명과 이름이 비슷할 뿐이지 사람 맞아요 라고 하려면 자기 신분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 만약 그 신분증을 이렇게 입증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건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자기가 맺었던 친구 관계, 그 다음에 포스트 다 날아가요. 네. 그래서 홍보용으로 쓸 요량이라면 애시당초 단 한 명의 팬을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도 소규모일지라도 페이지로 시작하시는 게 100번 좋아요. 대신 이제 관리의 부담은 따르죠. 개인 일상 활동은 일상대로 프로필에서 하면서 내가 또 페이지는 페이지로 운영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약간의 추가 노동은 감수해야죠. 근데 그 정도도 안 하고서 비즈니스 하겠다고 하면 도둑놈 싶어죠. 네. 이렇게 기능들이 막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말릴 수 없죠. 특히 여기 화방넷 보시는 분들 계시면 특히 이게 개인 업종이잖아요. 네. 그 그림을 그려서 이걸 나중에 내가 강좌를 하든 교육을 하고 레슨을 하든 나중에 그림을 그려서 팔든 다 어떻게 보면 이 행위 주체가 개인들이거든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이 개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페이지나 혹은 또 자기가 가입해 있는 어떤 그룹을 통해서 활동하는 거는 활발하게 처음부터 최대한 열심히 하면 좋으면 좋았지 안 하는 게 바보죠. 방금 질문해준 네. 사람이 다시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많은 팬을 갖고 있는 페이지나 네. 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홍보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있는지 많죠. 그리고 그걸 하는 게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궁금하고 효과가 있을지는 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오늘 뭐 먹지 같은 사이트 이런 데서는 사실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20만, 30만이 하루 만에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만약 내가 돈으로 환산하면 내가 최소한 뭐 5, 60만 원 이상 뭐 100만 원씩 받아도 되거든요. 네. 실제로 뭐 확인은 제가 못 해봤지만 이제 들리는 말로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그 자기 동영상이 아닌 홍보용 동영상을 이렇게 그 올리는 조건으로 받는 금액이 보통 한 200만 원, 300만 원. 보통 그 정도 아마 내 생각에는 한 30만 도달 정도는 보장해 줄 거예요. 그 정도만 받는다고 하면.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 한 도달당 보통 얘네들이 그 뭐 게시물 홍보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 내면 몇 명한테 도달시켜 드릴게요라고 그 딜 하잖아요. 그 딜하는 비용이 보통 한 8원에서 1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 10원 정도 생각하면 돼요. 한 번 도달하는데 10원 정도. 그러니까 만약 내가 정말 팬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커뮤니티 페이지라고 그러는데 그 페이지에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동영상 올린 것만으로 누군가한테 그걸 광고비 쪽으로 내가 받겠다. 만약 30만 번 정도 하루 벌어서 30만 조회 정도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러면요. 곱하기 2.5. 예, 그러면 한 1, 200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조회로 하는 게 아니라 도달로 하는 게 아니라 조회로 도달도 보장하죠. 왜냐하면 이제 조회수는 이제 동영상의 플레이 수로 이렇게 찍히는 거고 네. 통상 3초 이상을 보면 조회로 인정을 해요. 예, 그 동영상에 눈길이 3초 이상 머물렀다 그러면 일단 1조회로 봐요. 근데 그건 그거고 실제로 이제 관리자들한테는 그 도달 숫자가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도달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페이스북의 뉴스피드를 이렇게 읽었을 때 스크롤 대상이 한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게 이 사람이 그 뭐 열독이라고 그러죠. 정말 3초 이상 10초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까지는 보장 안 해요. 어쨌든 이 사람의 타임라인에 그 동영상이 혹은 그 포스트가 한 번 노출이 됐다는 거를 1도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2번 도달했으면 그건 도달 아니에요. 그냥 그건 노출이라는 개념인데 2번 이 사람한테 하루에 똑같은 동영상이 2번 노출됐어도 한 도달로 보는 거예요. 노출이 2회였어도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건 1도달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1도달이라는 개념은 몇 명에게 도달됐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페이지를 잘 만들어서 팬을 정말 많이 모아서 어떤 글을 올려도 어떤 게시물을 올려도 뭐 몇십만 명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당연히 광고를 받죠. 그리고 그 받는 게 지난 7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페이스북에 약관이 있거든요. 이걸 페이스북을 상업용으로 쓸 때는 그 페이지에 대한 약관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 규정이 8월 달인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3자 광고라고 그래가지고 상업적인 목표, 그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그래요. 브랜드가 명시된 컨텐츠들. 그래서 제3자 광고를 포함한 거는 자기들의 서면 허락이나 사전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놨었는데 그 규정이 바뀌었어요. 브랜디드 컨텐츠에 대한 규약을 준수해 주시면 됩니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브랜디드 컨텐츠에 대해서 거의 뭐 또 한 A4 한 2장 정도의 약관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거 보면 뭐 시작하기 뭐 그 첫 페이지에다가 상호명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뭐 중간중간에 광고를 임의로 끼워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규정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혹시라도 그렇게 커뮤니티 페이지를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러던 광고 목적의 페이지로 만약 활용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새로 생긴 약관이 있어요. 그 약관을 잘 보시면 돼요. 그 약관을 준수하면서 제3자 광고나 상업적인 어떤 그 자막, 타이틀이 노출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지침을 지키시면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많이 했는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방송을 네. 그 교수님 페이지에 게시를 하면은 예. 그렇게 하시죠. 어쨌든 오늘은 제가 처음이고 어버버 될 것 같고 또 약간 이제 그 버벅될지도 몰라서 일부러 많이들 홍보 안 했어요. 그 권한 얘기 안 했으니까 일단 생각은 매주 금요일 10시에서 한 10시 반 사이 그쯤에서 시작해서 한 빨리 끝내면 한 50분 내에서 끝내고요. 오늘도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한 1시간 이내로 끝내는 걸로 해서 그 사이 하여튼 일주일 사이에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문의 메시지 남겨놔 주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시작할 때 미리 지난주 질문 없었나요? 그거부터 한번 풀고 가죠.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팬님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